이제 결혼 5년 차가 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저희는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 도움 전혀 받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둘 다 전문직이라 결혼 전에 꽤 많은 돈을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었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정말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형이죠.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집 해주셨고 정말 다 해주셨대요. 솔직히 서운하긴 하죠. 가끔 형님과 대화해보면 뭐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자랑하시는데 부럽기도 하고요. 결혼 전에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누가 모시냐? 물었더니 남편은 형이 모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형님께 이것저것 해주신 거고 집도 얻어주신 거라더군요. 그러다 작년 추석에 꽤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시골이라 별로 비싸진 않지만 아주버님께서 어머님 소유의 땅 팔아서 자기 달라 했답니다. 결국 어머님은 집은 아니지만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 땅 팔아서 돈 들였대요. 어머님께 그런 건 저희와도 상의하시고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내가 내 돈 장남 준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뭐라 하셨어요. 맞아요. 어머님 돈이죠. 그래도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아주버님 매번 사업하신다고 어머님 돈 받아가서 다 말아드셨으면서 어머니 소유의 땅까지 달라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한테 상의 정도는 하는 것이잖아요.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주버님과 돈 거래하지 말라고. 결국 그 돈 모두 탕진해버리고 사업도 말아드시고 아주버님 힘들다고 연락 오셨습니다. 한 1억만 빌려달라고. 1억이 누구네게 집 이름입니까? 솔직히 저희 부부 정도면 1억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 혼자의 1년 연봉보다 적은 돈이니까요. 받을 수만 있다면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 거 다 받아가지고 가시고 한 푼도 못 돌려드렸으면서 빌려달라네요. 빌려달래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돈 빌려가시려면 어머님 돈부터 돌려주시고 그때 말씀하랬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네요. 가족이 힘들면 도와줘야지 그거 하나 못 빌려주시냐 뭐라 하시네요. 네가 안 빌려주면 나 이 집 팔아서 큰해주고 니네 집 들어가 살겠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돈은 아주버님네 드리고 저희 집에서 살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 어머님께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드립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매달 100만 원 충분히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님 니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하시네요. 남편에게 싫다고 했더니 남편도 그거 하나 못 모시냐고 하고 시어머니 남편 아주버님 형님까지 아주 넷이 절 못된 며느리로 몰아가네요. 저 새벽에도 병원에 일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불려다닙니다. 사람 죽고 사는 일에 관여하다 보니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고요. 집에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집에 일하시는 아주머니 계십니다. 시어머니 이거 굉장히 못마땅해 하십니다. 아니, 여자가 받기로 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십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면 내 집인데 아주머니 쓰는 것도 눈치 보일 테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을 텐데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은 꼼짝없이 제 차지가 될 테고요. 저희 부부 아이 없습니다.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작년에 우리 이쁜 딸이 새 뱃속에서 떠났습니다. 정말 저 힘들 때도 저희 어머니 제 앞에서 괜찮냐 물어보신 적도 없습니다. 애가 네가 얼마나 싫었으면 애가 떨어졌냐 하셨습니다. 이제 전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네요. 친정이 없다 보니 기댈 곳도 없고 이 결혼 그만둘까요? 정말 마지막 결심하기 전에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글을 올리고 처음으로 저희 가정 사정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오래 알아왔던 친구인데 제 자존심 때문에 그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움을 좀 받을까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한마디를 하지 않았냐고 서운하답니다. 미안했어요. 친정부모님도 형제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서 혼자라고 의지할 때가 제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제 친구는 항상 제 편인 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 친구를 알게 된 지 14년이 지난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여러분들처럼 정말 현실적인 충고를 해주더군요. 친구의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라 이혼에 관한 것은 빠삭하거든요. 자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묻길래 거의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저희 각자 월급 관리, 자산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소유의 자산은 거의 부동산, 펀드, 적금 등으로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결혼 2달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아버지 소유에 있던 시골 땅과 집 등 꽤 많은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10억 정도 된다더군요. 결혼 후에 남편이 땅을 팔자고 했었지만 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홀딱 가져다 쓰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곳이고 저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함부로 팔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여태 묵혀두었는데 마땅히 사용할 곳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껏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남편에게 물어보니 결혼 전 자산 유산,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은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고 안 되면 이혼할 생각으로 친구와 친구 남편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집에는 급한 환자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일이 끝나고 집게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따로 서재를 두고 일이 있으면 일은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할 일이 있어서 서재로 들어갔더니 제 서재가 난리가 났더군요. 책은 몇 권 떨어져 있고 그리고 월요일 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따로 서재를 두고 일이 있으면 일은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할 일이 있어서 서재로 들어갔더니 제 서재가 난리가 났더군요. 책은 몇 권 떨어져 있고 분명 정리해놨던 책상도 난장판이 되었고요. 놀라서 통장을 넣어두었던 서랍을 열어봤는데 통장이 없는 거예요. 적금 통장 등 묶여 있어서 당장 꺼내 쓸 수 없는 통장은 그대로였지만 인출이 되는 통장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때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통장을 집어던지시더니 돈을 이렇게나 많이 꼼쳐두고 그깟 이력도 못 주냐며 별의별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전 제 돈이기 때문에 못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돈거래 역시 하고 싶지도 않고 못 받을 게 뻔한 돈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드리기도 싫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제 통장을 가져가신 겁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집 팔아서 아주버님 주시고 저희 집 와서 사신다고 하신 얼마 후에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고 말이죠. 남편이 어머니께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당신 통장들이지 왜 내 통장에 손대게 하냐고 조근조근 따졌습니다. 순간 욱해서 소리 지를 뻔했지만 좀 삭혔어요. 늦은 밤이라 어머님 집으로 내려가시게 할 수 없어서 다른 방 들이고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난 당신하고 못 산다. 왜 내 통장을 어머님이 함부로 만지시냐. 이 집은 어떻게 들어오셔서 내 서재를 뒤졌겠냐. 당신이 이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거나 당신이 문 열어준 거 아니면 뭐겠냐. 난 이제 더 이상 어머님께 한 푼도 못 드린다. 더 이상 시댁에 그 어떤 도움 못 준다. 만약 이 사항에 동의 못하면 난 이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웃음을 짓더군요. 네가 나 아니면 갈 데가 어딨냐고 합니다. 내가 협의 이혼 안 해주면 끝나지 않느냐. 네가 이혼 소송까지 할 만큼 독한 성격도 아니고 이혼 소송 들어간다 해도 내가 이길 것이다. 어차피 넌 나랑 계속 살게 될 것이며 우리 집에도 효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더군요. 4년 연애하고 5년을 같이 산 사람이 맞나 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동안 나랑 살았나 소름이 돋더군요. 당신이 이혼을 안 해준다면
난 소송 걸 것이다. 하고 나와서 그날 서재에서 지내고 어제 친구와 친구 남편을 함께 만나서 이혼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말 끝까지 협의 이혼 안 해준다 버티면 소송하는 것으로 가닥 잡았네요. 통장을 저에게 알리지 않고 훔쳐간 것, 그동안 스트레스며 시어머니 폭언이 담긴 녹취록 어머니께서 폭언을 하시길래 남편에게 들려주려고 녹취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등이 있으니 제가 승소할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서 반 나눌 것이고 의자를 청구해서 이 결혼 생활 정리할 것입니다. 어떤 댓글처럼 아이가 저를 위해 떠났나 봅니다. 아이를 떠나보내면서까지 전 이 결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모든 분들의 충고 감사합니다. 이 남자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빈다 해도 다시 받아줄 마음 없습니다. 이 남자가 아직까지도 저를 잘 모르나 봅니다. 맺고 끊음은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싫은 것을 끝까지 싫다는 것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